자, 이제는 휨부재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압축부재에 대해서 다뤘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휨부재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휨부재라는 건 결국에는 이런 형태죠. 이렇게 생겼을 때, 하중이 걸리면 모멘트가 발생을 하죠.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럼 이제 어느 섹션을 자르더라도 이런 모멘트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키워보면, 만약 이제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단면 자체가, 보의 단면이, 이걸 지우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여기에 중립축이 있겠죠? 예. 중립축이 있으면은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압축, 그 다음에 밑에는 인정. 이렇게 걸리겠죠. 대칭이라면은 똑같겠죠, 이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밑에는 중립축 밑으로는 인장이고, 위쪽은 이제 압축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인장을 받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어요. 별 다르질 않아요. 기존의 구조역학적으로 구한 거하고. 근데 이제 압축이 여기 응력을 받잖아요. 요 윗부분이 압축 응력을 받잖아요. 이게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그 두께가 큰 경우에는 좌굴이라는 게 일어나질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단면이 이렇게 얇은 단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랫부분에는 인장을 받으니까 좌굴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좌굴은 압축 응력을 받는 구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윗부분에 압축 응력이 이게 동일하게 걸리겠죠.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은 압축 응력을 받는 자유돌출판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죠? 압축 응력을 받는 자유돌출판. 그 다음에 이제 요 웹부분을 한번 보세요. 웹부분. 웹을 보면 웹만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여기서 웹만 분리시켜서 보면 요 부분 웹부분만 분리시켜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웹이 얇잖아요. 그죠? 얇고 이게 경사가 되면 안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있다 보면 여기를 중립축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응력이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이쪽은 압축이지만 인장이지만 여기는 압축을 받는 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 양현지지판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렇게 판이 있을 때
압축 응력이 동일하게 받을 때, 동일하게 받을 때는 저희가 해봤어요. 그죠? 해봤는데, 이때는 i가 1로 나왔죠. 파이가 0이기 때문에.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생겼죠. 이렇게 응력이 바뀌잖아요. 압축이 있고 인장이 있지만은 이러한 판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파이는 이제는 0이 아니겠죠. 어떤 값을 갖고 i도 0이 아닌 어떤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재가 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국부좌굴이 발생하는 그 판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유돌출판에서 국부좌굴이 발생할 수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그 양현지지판에서 국부좌굴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줘요? 허용응력을 감소시키잖아요. 허용력을 감소시키니까 이게 이제 설계에 적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원래 140이었는데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국부자굴 때문에 뭐 120밖에 못 쓰겠다. 그러면은 120이 허용력이 되는 거예요. 상단은. 그죠? 120이 허용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응력 검토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휜부재에서는 이러한 국부자굴 때문에 뭐가 감소될 수가 있다? 허용력이 감소될 수가 있다. 허용력이 감소가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단면들을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게 휜부재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것들을 일단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다뤄야 될 거는 휜 모멘트에 대한 소요 단면을 계산하는 방법. 이제 이게 왜 필요하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단면이 주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연수 문제 같은 거 보면 단면이 이럴 때, 단면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에서 뭐 응력도 구하고, 허용 압축력도 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뭐를 이제 계산하냐면 이 형상 자체를 만들 거예요. 형상을 선택을 해야 돼요. 형상 선택. 근데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제 하중이 주어졌을 때, 뭐 모멘트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허용 응력, 그죠? 하중, 허용 응력, 허용 휘응력, 허용 휘응력, 허용 전단 응력. 이게 주어졌을 때, 단면을 어떻게 만들면은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단면을 만들 수 있겠느냐.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면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단면을 어떻게 선택을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단면을 어떻게 하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단면을 선택을 하려면 대략적인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단면 선택을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활용하면 좋은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 원리는. 자, 휘응력은 어떻게 구하죠? 휘응력 F는 I분의 MY로 구하죠. I분의 MY.
여기서 y는 중립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중립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단면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중립축이면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 이게 y고, 이게 맨 끝 단일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C 뭐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결국엔 요 응력, 계산한 응력이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FBA. 그래서 요 FBA라는 얘기는 B는 밴딩이고 그 다음에 A는 allowable이에요. allowable. 그러니까 휨 허용력이죠. 허용 휘응력. 예, 허용 휘응력. 그래서 허용 휘응력보다 작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식을 좀 변형을 시킬게요. 그러면 요거는 뭐로 볼 수가 있냐면 먼저 i분의 y를 놓고 양쪽을 m으로 나눠주면 m분의 fba가 되죠.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해요. 역수를 취하면 y분의 i가 부등호 반대로 돼야 되겠죠. 그죠? fba분의 m보다 커야 된다. 예. 이러한 기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분의 m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거를 단면계수 s라고 합니다. 단면계수. 예. z로도 표현하고 s로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y분의 i. 그래서 단면의 개수, 단면계수 s가 뭐보다 크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fba분의 m보다 크게끔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드는 단면, 그죠? 이렇게 되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단면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단면 선택. 요게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요게 기준. 단면 계수가 모멘트 나누기 FBA보다 크게끔 만들어준다. 요게 단면 선택의 기준이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단면 2차, H형광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단면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H단면에 이제 적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H단면에 가정을 할 때는, 모멘트에 대해서는, 외부 모멘트에 대해서는, 뭐만 저항을 한다? 상하 플랜지만 적용을 한다. 플랜지만 저항을 한다. 그 다음에 전단력에 대해서는 웹만 저항한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상하 플랜지 단면을 찾고 단면 치수를 결정하고 단면 치수 여기에서 웹 단면 치수를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휨 모멘트에 대한 소요 단면을 결정하는 그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트에 대해서는 상하 플랜지만 저항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웹이 빠져버려요. 그죠? 웹이 빠지고 상하 플랜지만 있고 대칭 단면이라면 위아래 거리가 똑같겠죠. C. 그 다음에 여기도 C. 요거는 이제 요 도심 두께 중심까지의 거리예요. 두께 중심까지. 요것도 두께 중심까지 거리. 자, 그리고 요 두께를 TF라고 하겠습니다. 플랜지 두께니까 TF. 그 다음에 폭은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을 해볼게요. 단면 2차 모멘트는 이렇게 두 가지만 저항한다고 봤을 때 단면 2차 모멘트는 E, B의 TF, C제곱이 되겠죠. 예. 그래서 BTF라는 게 단면적이 되고 거기에다가 단면적까지의 그 거리 C를 제곱해주면 단면 2차 모멘트가 되잖아요. 요 플랜지 단면 하나에 대한 플랜지 단면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단면 개수를 계산을 해보면 간단하게 그 y를 c라고 일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y를 c라고 놓고 2b tf c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2b tf c가 되죠. 예, 요게 이제 단면 개수로 나온 거고 요게 뭐보다 크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fba 분의 m보다 크게끔 tf와 b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tf와 b를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거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실제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또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보다 크게끔 m 나누기 fba보다 크게끔 b와 tf를 결정해주는 아주 간략한 식이 이렇게 나왔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 이 b하고 tf를 선택할 수 있다. 예. 당연히 c도 이제 선택이 된 거죠. 그죠? 그 거리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b, tf, c를 선택하면 일단은 뭐를 찾아낸 거예요? h 단면 중에서 예, 요 높이하고 b하고 t를 찾아낸 거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요 웹은 여기 사이에 당연히 이렇게 있는 거니까 요 높이는 당연히 정해졌죠. 이미 정해졌으니까 요게 어떻게 요거의 두께 예, TW를 계산하는 게 그 다음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 웹에서 요 TW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요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의 그 두께 TW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전달 능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전달 능력을 한번 복습해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의 전달 능력을 계산하는 공식은 뭔가요? 공식은 요겁니다. IT분의 VQ.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각각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V는 전단력, 그죠? 전단력.
그 다음에 I는 단면 2차 모멘트. 그 다음에 T는 내가 찾고자 하는 전단 응력 위치에서의 두께예요. 찾고자 하는. 예, 제가 말을 좀 길게 쓰는 것 같지만은 그게 이제 정확한 의미입니다. 찾고자 하는. 전단 응력 위치에서의 두께. 그 다음에 Q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Q는 중립축에서부터 중립축 중심의 단면 1차 모멘트. 자,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단면이 이런 단면이다. TW고 요게 H다라고 하면 단면 2차 모멘트 그 전단 응력을 요 위치에서의 전단 응력, 그죠? 요 위치에서의 전단 응력을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죠, 중앙이죠, 중앙. 그럼 첫 번째 I는 얼마죠? I는 12분의 TW H의 세제곱이죠. 예. 그 다음에 T는 TW가 되고, 그 다음에 Q를 계산을 해볼게요. Q는 단면 1차 모멘트니까, 그러면은, 적용되는 그 단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적용되는 단면은 뭐냐면, 내가 이 위치를 알고 싶다면, 단면의 맨 끝에서 요 위치까지의 를 쭉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죠? 쭉 긁어온 단면. 예, 요겁니다. 요거. 적용해야 될 단면이 요거예요. 그러면 이 단면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요 중립축 중심에 대한 요 단면의 이 단면의 단면 1차 모멘트는 요 도심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단면적 곱하기 빗금층과 단면적 곱하기 여기까지의 거리. 예,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단면적은 TW 곱하기 2분의 H가 있죠. 그죠? 요게 단면적이에요. 빗금 단면적. 거기에다가 요 거리가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거리의 반이죠. 그죠? 요 거리의 반이니까 2분의 H의 반이니까 4분의 H가 되는 거죠. 해주면 8분의 TWH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조립을 해서 전단 응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는 I를 먼저 넣죠. I가 여기 나와 있죠. 12분의 TW H 세제곱 T는 TW 그 다음에 V는 V고 Q가 8분의 TW H 제곱이죠. 네. 그러면 TW 이렇게 같이 없어지고 H제곱 없어지고 H만 남고
그 다음에 12를 분모랑 분자에 다 곱해 주나요? 예. 약분을 해주는 거죠. 약분을 해주면 이게 4, 2가 되고 이게 4, 3이 되죠. 그래서 분자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3 곱하기 TWH분의 V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잘 보면 이게 뭡니까? 면적, TWH는 면적. 면적분의 전단력에다가 1.5배를 곱한 거예요. 1.5배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웬만 전달 능력을 받는다고 봤을 때, 웬만 전달 능력을 받는다고 봤을 때의 그 응력을 계산하는 공식인데, 실제로는 1.5배를 해서 요 V를 적용하지는 않고, 요식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단면을 선택할 때, 단면 선택을 할 때 요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면을 처음에 선택을 할 때는 요거를 적용을 하지 않고, 실제로 단면을 선택을 할 때는 1.2배만 해줘. 1.1배만. TWH분의 V를 해줘요. 예. 요게 요거보다 작도록, 뭐보다요? VA보다. VA라는 게 허용 전달 능력이에요. 예. 근데 이제 궁금한 부분이 생기죠. 왜 이렇게 할까? 실제로 요거는 가정이 뭐냐면 전단 능력만 전단력에 대해서 웬만 저항을 한다고 봤을 때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전단 능력을 웬만 받는 게 아니라 플랜지도 전단 능력에 대해서 저항을 하잖아요. 플랜지도. 그래서 웹인 경우에는 요걸 그대로 적용을 하지 않고 요걸 좀 감소시켜서 1.1로 해서 웹의 단면을 결정하게 됩니다. 요게 좀 어떤 관행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뭐 1.5로 해서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단면이 좀 너무 비경제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요거는 1.5를 그대로 쓰지 않고 1.1로 줄여서 TW를 계산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H라는 요거는 위에 플랜지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플랜지하고 그 플랜지끼리의 그 거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H는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죠. 그죠? H는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요. 다만 남은 거는 TW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TW 이미 외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V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H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VA도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TW는 요렇게 계산한 거를 이용을 해서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요 등식으로부터 이렇게 등식으로 해주면 TW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휨 모멘트를 받는, 그죠? 휨 모멘트를 받는 부재에서 그 단면 자체를 어떻게 설계를 해줄 거냐,
라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플랜지의 폭, 그 다음에 플랜지의 두께, 그 다음에 웹의 두께를 어떤 기준을 활용을 해서 찾아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요 기준들을 단면을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예제를 해보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를 좀 아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 내용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